2021년 여러가지 개인적 이유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늙지도 그렇다고 젊지도 않는 56세였습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나에게 닥쳐진다는 것이 실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우울함, 기대라는 상반된 감정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우울함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건 예상되는 노후의 경제적 상황이 아주 암울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울함의 원천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기존의 살아온 틀을 바꾸려는 나의 의지와 노력의 확신 부재에서 오는 듯 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그 기초는 몸과 정신의 건강이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선 운동을 해야 하고 정신의 건강을 위해선 평소 좋아하던 독서가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책을 읽자 실용적 목적이 아닌 유의적 목적의 독서, 그리고 그 유의적 독서의 지속성이 가장 큰 개인적 과제였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제가 찾아낸 독서의 지속성에 대한 해답은 저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답이었습니다. 생활의 즐거움을 위한 독서는 책 선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관심 높고 휘발적이지 않았던 역사, 철학, 그리고 종교, 건강, 나이 들음에 대한 책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지속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전공도 아닌 그런 어려운 분야의 책들을 끝까지 읽고 관련 서적을 연관지으며 읽을 수 있을까?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읽고 쓰기였습니다. 어려운 책들을 끝까지 읽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읽고 쓰기로 큰 문제 없이 퇴직 후 지금까지 매일 2~3시간의 독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던 책들을 독서록을 작성하며 읽기 시작했으며 더 알고 싶은 책들을 분야별로 구매했습니다. 일서삼독, 즉 텍스트를 읽고 작가를 읽으며 결국 나를 읽는 데 독서의 목적임을 염두에 두고 읽었습니다. 이중태의 인문학, 장자, 명리, 주역은 이해를 위해 2번씩 읽었습니다. 비록 불자는 아니지만 금강경은 은퇴 후 제일 읽고 싶은 책 중 하나였으나 원문은 너무 어려워서 한영주 교수의 책을 2번 읽는 것으로 만족하였고, 불교의 12연기를 바탕으로 한 철학과 양자역학과의 관계는 생각지 못한 분야였습니다. 종교의 기원과 그 배경은 관련 책을 읽다 보니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읽게 된 것입니다. 걷기 관련 책들을 통해 내가 운동해야 하는 인문학적 이유를 찾고자 한 것 같습니다. 서양 미술사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는 한편으로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나 미술과 문학은 그 역사적 흐름에 공명하지 않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침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는 총 6권으로 이루어졌으며 일상의 구조에서 교환을 거쳐 시간이라는 흐름으로 자본주의가 이루어진 배경과 현대의 대도시의 발전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가상세계의 메타버스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며 미래이고 동의보감의 기본은 역시 명리처럼 음양호행의 그 바탕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뇌과학은 저에게 생소하였는데 결국 가장 관심 있는 분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인지조절이나 기계지능 등 읽을 책들이 많이 남아있는 분야입니다. 독서록을 작성하기 전에는 완독조차 어려웠던 과학책들도 독서록을 작성하면서 한두 차례 완독을 하며 나 자신의 생각과 비교할 수 있었고, 제러드 다이아몬드와 유발 하라리 책들에 대해 비교하며 그들과 다른 나의 생각을 가지게 된 나 자신과 양설한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것이 인문학이다라는 책의 저희 독서록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동양학 전공자도 아닌 완전한 아마추어이지만 모든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읽고 작성한 독서록을 소개하겠습니다. 검은색은 첫 번째 읽었을 때 쓴 것이고, 두 번째 읽었을 때는 붉은색과 형광펜으로 저의 관심을 추구했습니다. 글씨는 쓸수록 더 깨끗하게 써지는 듯 했습니다. 첫 번째 독서록을 작성하고 난 뒤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따로 쓸 내용이 많지 않았다는 것은 책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읽은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 현실에 비춰보면 쓴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선조들은 책 구하기가 어려워 책을 필사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쓰면서 책의 내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겠죠. 많지도 않은 도서를 한 번만 읽은 이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분야의 책들이 존재하기에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몇천 권의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독창적인 책이란 것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즉, 많은 책들이 동일한 인용과 반복, 그리고 조합이 대개의 책 내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중텐의 책과 신영보의 강의 또한 유사했습니다. 저의 기준에서 이 책은 기존의 논어를 통해 알아왔던 공자보다 가장 나이 많은 제자 자로가 공자를 대하던 방식, 논나라의 정치적 상황, 제자 중 아내를 사랑한 이유, 질서의 중시, 그리고 인신공양이나 순장의 폐지와 요임금을 성군으로 인식한 공자의 이유 등이었습니다. 이를 최초로 비판한 이가 있었으니 공자 사후 10년 뒤 태어난 묵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그의 사성을 묵가라고 하는데 그의 사고에서 예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겸해와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같은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작가는 묵적의 비판에 서로 사랑하면 서로 힘들다고 하는데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 의견의 충돌이 생겼을 때 군권의 겸해는 시대와 맞지 않은 듯 하였습니다. 천명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귀신을 본 사람이 많다는 그의 말이 오히려 공자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역설처럼 느껴졌습니다. 600페이지의 책 한 권은 4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순자의 대동, 소강, 춘추, 그리고 전국 예의 시대란 도덕, 인, 의의 상실의 시대이며 법과의 상과 벌의 양면과 세력, 술수, 재앙을 위한 법의 삼도가 왜 오래가지 못했는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읽기 위한 목적으로의 창조적 독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독서의 최종 목적인 이 책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은 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늘 염두에 두는 저의 가치입니다. 다음 편은 유럽사에 대한 저의 책 선정 기준과 프랑스사 독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